안녕하세요. 2022년 6월 24일 금요일입니다. 예, 오늘은 포도 루비로망 농가에 잠시 나왔습니다. 루비로망 이게 진짜 말 그대로 그 선망의 대상이고 그 또 그 샤인머스켓을 대체할 수 있는 고가, 지금 거의 뭐 백화점으로 출하되는 그런 그 포도인데요. 이 루비로망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이나마 이 농가 사례를 보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지금 루비로망은 샤인머스켓과 달리 아직 그 특별히 그 어떤 그 기술 노하우가 정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. 저는 그 기술센터에서도 샤인머스켓에 대해서는 지금 현지 지도가 되고 있고 되고 있는데, 이 루비로망에 대해서는 아직 정립된 그런 축적된 기술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그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 그 전수도 안 되고 해서 대부분 다 농가에서는 샤인머스켓을 응용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베린 처리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, 그리고 일본의 자료를 최대한 어떻게 방법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이 샤인머스켓 하는 농가는 아직까지는 실험 정신,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각종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는 지금 하우스고요, 시설 하우스입니다. 한 500평 되고요.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커튼, 이게 봄에 저온 피해 받으면 또 이게 재미없거든요. 그래서 하우스 이렇게 환기 잘 되도록 잘 일어났고요. 그리고도 또 환기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기 팬 지금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. 여기 방열 공기 순환 팬 해가지고요,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 실내 온도는 지금 현재 그 29도씨 중간중간 온도계를 달아놔서 온도는 바로바로 볼 수 있네요.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지베린 2차 처리까지 마치고 이제 봉지를 씌우고 있는데, 봉지도 보면 다양합니다. 이렇게 실험 정신으로 이렇게 부직포, 지난해 했는 부직포도 한번 해놓은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일본에서 직수입한 구멍이 이렇게 그 숨구멍이 뚫린 이런 그 봉지, 여기 한 장이 250원 한답니다. 250원. 예, 이런 것. 그리고 일부 빛이 들어오는 데는 또 일소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삭갓도 미리 씌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. 이 루비로망은 그 관건이 뭔가 하면 그 일단 육안상으로 이게 눈으로 먹습니다. 먼저 눈으로 먹는 과일입니다. 백화점에 내놓으면 이게 되게 고가거든요. 한 송이당 지금 거래되는 게 보통 뭐 한 15만에서 30만원.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 사 먹기엔 상당히 부담스럽고, 진짜 말 그대로 그 그림의 떡 같은 그런 포도입니다. 그렇게 생산만 잘하면 이게 진짜 대박이 될 수 있는 그런 포도인데, 아직까지 생산 기술이 많이 그 보급이 안 돼 있다. 그래서 제가 이 농가를 보면서 제가 이런 부분은 조금 그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, 이런 부분까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일단 기본적으로 샤인처럼 그 만개하고 지베린 1차 처리하고, 그리고 11에서 15일 사이에 지베린 2차 처리한 거는 같습니다. 같이 사용하고요. 그 지베린 처리하고. 그런데 이제 이 농가는 조금 단점은 원캉 부지런하시고 보시면 깔끔하죠. 이렇게 농장 이렇게 이쁘게 하시면 잘 없습니다. 이렇게 깔끔할 정도로, 바닥에 풀이라면 또 뽀꼬뽀할 정도로, 이 정도로 관리를 대단히 잘 하시는 분입니다. 그만큼 깔끔하신 분인데,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2차 처리할 때 일을 하고 싶어 그래요. 물론 뭐 그냥 잠시 못 계시고 일을 하고 싶다 보니까 2차 처리할 때 그 샤인도 2차 처리할 때 그 지베린 그게 빨리 마를 수 있도록 이렇게 틀어주고, 빨리 마를 수 있도록 바람이 좀 부는 날, 그리고 오전 10시나 오후 한 3시 전후 그때 처리해야 되는데, 일을 하고 싶어 가지고 지베린 2차 처리를
아마 저녁에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보면 약간씩 이렇게 보시면 눈에 뭐 보일 동 말 동 이렇게 검은 거 보이죠? 이게 지베레린 처리 하면서 빨리 마르지 않았을 경우에 생기는 겁니다. 루비로망은 샤인머스켓은 그 머스켓 향이 나야 되고요. 루비로망은 나중에 진짜 선홍색 그 보석 루비처럼 예뻐야 됩니다. 얼마큼 색깔을 잘 내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. 여기도 보면 뭐 많지는 않지만 여기 살짝 표시가 납니다. 요렇게 여기는 아주 색깔이 나면서 이제 얼마큼 묻힐 수 있는지. 특히 루비로망은 나중에 먹어보면 우리가 그 흔히 먹는 배처럼 그런 달콤한 그러면서 특유한 그런 맛까지 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색깔도 이쁘고 또 이 과가 다 자라면 보통 직경이 이게 3cm 그리고 개당 보통 무게는 30g 전후입니다. 그래서 이게 그 한 송이 한 하방당 한 송이당 보통 25개에서 많게는 30개를 그 알을 목표로 하고요. 25개 정도 하면 30g에서 한 32g 30개 했을 경우에는 25g에서 30g 정도로 사이즈로 이게 성장을 합니다. 대과입니다. 대과. 그러면서도 당도도 높고 또 눈으로 봤을 때도 진짜 고급진 포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이 농가에서 보시면 아주 얼마나 꼼꼼하게 하셨는지요. 관련 있는 걸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일일이 어떻게 작업을 했고 이런 과정 또 해야 될 것 미리미리 표시를 다 해놓고요. 예, 또 실험적으로 여기 보시면 1차는 더크리 처리했고 2차는 지베리넷 플러스 더크리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. 이쪽에 그리고 또 옆에 보면요. 이러면서 자꾸 이제 그 기술 노하우가 생기는 거거든요. 이쪽은 우측으로 5줄은 1차는 풀매트를 처리했고요. 2차는 지베리넷만 처리했고 이렇게 다 다릅니다. 이런 식으로 그 실험 정신이 대단히 강하시다. 이제 이러면서 이제 뭐 실패도 거듭하면서 하나의 노하우가 되는 거죠. 그러면 아마 이 농장주는 조만간에 어디 가서 강의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다양하게 다 해보시기 때문에. 그리고 또 보시면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. 그 실험 정신을 볼 수 있는 게 그 루비로망 그 화수 정형하고 할 때 이렇게 축장을 좀 짧게 한 것도 있고요. 저쪽에 가보니까요 또 축장을 길게 한 것도 있습니다. 이제 그래가지고 나중에 백화점 납품할 때 어떤 게 선호도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달리해서 실험 정신으로 하고 있다. 어떤 거는 진짜 작게 만든 것도 있고요. 어떤 건 조금 크게 만든 것도 있고 이게 지금 이 부분이 기술이 좀 서로 간에 보급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렇다. 다음은 영양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 지금 보시면요, 요게 지금 그 백화점에서 선호하는 형태입니다. 역삼각형의 축장을 좀 짧게 한 거. 제가 보여드리면서 축장 길게 한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제 실험 정신으로 한 건데요. 여기 짧게 한 것, 이렇게. 그리고 긴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예, 이쪽은 지금 보면요, 아까 그쪽과 달리 이 축장 조절을 제가 한 뼘 잡으면 제가 18cm 내외입니다. 이렇게 길게.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송이가 차면 꽉 차거든요. 이게 지금 요래도 요거 조금 더 길게 해서 이렇게 만든 것도 있다. 그만큼 이게 기술이 보급되지 않다 보니까 그 지금 이렇게 자꾸 실험 정신으로 다양하게 좀 하고 있다.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.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좀 까무잡잡한 거, 이거는 뭐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차이나도 마찬가지. 이게 진주샘이라요. 진주샘이 말라서 까만 거니까 그건 병은 아니고요. 간혹 이 부분 질문하시는 분 계신데 이게 진주샘입니다. 진주샘. 예, 진주샘 말라서 좀 검게 보이는 건데 병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, 이제 문제는 제가 그저께 샤인머스켓 농가에서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이 농가에서는 지금 그게 비료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좋은 데 농장주님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, 보시면 이제 고온기가 들어서 그 고온기 되면 작물이 흡수를 못하는 게 뭐냐, 가리 결핍이 많이 온다. 가리 결핍이 지금 이 밭에도 가리 결핍이 서서히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. 뭘 보고 알 수 있느냐, 이 가리 결핍이 오면요 특징이 이렇게 잘 보이나, 이렇게 보시면
그 잎 가장자리, 테두리, 요 테두리 보면요, 테두리가 노랗게 변합니다. 이것은 그 가리결핍이다. 가리결핍.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뭘 볼 수 있는가 하면요, 잎이 지금 온도가 현재 29도인데도 약간 처지는 맛이 있습니다. 밑으로 전반적으로 좀 쭉 처지고 있잖아요. 물론 낮에는 좀 처지긴 하는데 이게 잎에 그만큼 활력이 떨어졌다 보셔야 돼요.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좀 거꾸로 들어 보일게요. 영상으로 잘 잡히나 모르겠지만은 좀 연맥간에 그런 좀 황화 현상도 보입니다. 즉 연맥간이 황화 증상을 왜 오는가 하면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렇게 연맥, 요 줄 그 잎에 있는 맥이라고 하거든요. 이게요, 요 연맥과 연맥 사이에 이렇게 황화 증상이 오는 것은 마그네슘 결핍입니다. 마그네슘 결핍. 그래서 그 마그네슘 제가 연면십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, 그리고 이 잎이 이렇게 좀 처지고 힘이 없는 부분은 칼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. 제가 지난번 그 샤인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, 그 축가 현상은 잎과 포도 간의 그 수분 경쟁이거든요. 수분 경쟁인데 이렇게 그 물 관리도 중요하지만은 요런 또 칼슘도 좀 제때 공급이 되면 축가 현상도 덜 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지금 여기 보니까 현재는 축가 현상이 안 보이는데 아까 저쪽에 좀 한 송이 보이더라. 근데 축가 현상도 잠깐 보여드릴게요. 축가 현상 여기 좀 전반적으로 깨끗한데 나름 환기 잘 시키고 물 관리 잘했지만은 하여튼 이게 원캉 조심조심 키우다 보니까 이게 기술이 보고되는 어쩌면 가감하게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연구하고 관찰하고 하면서 지금 현재 29도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아마 비료 부분이 좀 사실 겁은 나거든요. 너무 이게 부족한 거는 더 주면 되지만은 넘치는 것은 어떻게 뺄 방법이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 비료 부분은 제가 봐서는 조금 하시는 게 맞다. 연면시비는.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는 제일 빠른 게 제가 연면시비의 장점과 단점 말씀드렸는데, 이럴 때는 연면시비를 하셔가지고 우선 급하게 불을 끄고 또 간주를 통해서 그 부족된 영양분을 더 시비할 필요가 있다. 자,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축가가 보입니다. 이건 축가보다는 사실 일소입니다. 왜? 다른 데는 전부 다 보면 이렇게 나름 햇빛이 덮어져 있는데 여기는 좀 요 나무는 좀 약하면서 세력이 요 부분이 노출돼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탔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이것은 그 축가 현상으로 봐야 됩니다. 왜? 아무래도 요 나무는 지금 아마 전반적으로 세력이 조금 다른 거하고 다르네요. 예, 요 나무만 특히 축가가 보이네요. 요 나무만. 아마 요 나무 자체에 지금 아마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. 다른 거는 좀 다른 나무에는 축가가 안 보이는데 유독 요 나무만 지금 축가 현상이 보인다. 이런 축가 현상. 그러니까 샤인머스켓도 결국은 참 루비로망도 샤인처럼 이게 씨가 없다 보니까 그 이런 축가 현상이 보인다.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. 축가 현상은 그 포도와 잎이 수분을 나눠 먹게 하는데 수분이 부족할 때는 나무가 살기 위해서 포도의 물을 가져간다. 모든 그 과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요, 종족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. 이게 이 안에 씨앗이 있는 것 같으면 잎에 있는 수분이 포도로 갑니다. 하지만 씨앗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무가 판단할 때 당장 급한 것은 잎이니까 포도의 물을 가져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수분 부족에 의한 그런 축가 현상 온다.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칼슘, 마그네슘 중요하다. 딱 요 한 군데 보이네요. 딴 데는 전반적으로 관리는 잘 됐습니다. 그리고 진짜 꼼꼼하게 농사 잘 짓어요. 이래 짓기도 참 어려운데 뭐 진짜 뭐 이렇게 보시면 부초 정리부터 시작해서 요 부초도 보시면 이게 지금 부초도 위에 있는 부초 한 잎을 한 장 남기고 땄습니다. 그만큼 이렇게 해서 요 잎도 강화성 작용을 해서 포도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. 아무 생각시기가 다 따는 것과 여기서 놔두는 것은 차이가 있다.
이렇게 꼼꼼하게 부축 관리 잘 돼 있다. 이런 말씀 드리고요. 하여튼 관리 대단히 잘 하셨는데 지금 이게 아직 이 부분에 기술이 서로 간에 보급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러면서 아마 이 농가는 아마 내년 후내년 되면 거의 어디 가면 강사 활동 해도 될 정도로 기술이 노하우가 많이 생기지 않겠나. 참고로 이런 것은 이제 하이엽, 오래 묵은 잎 항화 현상입니다. 이건 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항화 현상 오는 만큼 잎이 하나 줄어들잖아요. 그러니까 나중에 선단 부분에 잎이 자라고 나면 또 잎 하나씩은 남기면서 빼는 방법,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 마그네슘 결핍 증상이 좀 보이고 이런 부분이 좀 나오니 미세지. 그리고 이제 고온기다 보니까 가리가 흡수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가장자리가 노랗게 살짝 변한다. 예. 여기 이제 작년도에 좀 일부 그 몇 개 땄었고요. 이제 올게 수확 2년 차입니다. 이게 이 농가는 그 접목을 해서 했는데 좀 늦게 접목하는 바람에 작년에 겨우 몇 개 달았고요. 이제 금년도에 좀 대략 이 정도 같으면 뭐 한 500평에 한 3,000개 넘어 달았는 것 같아요. 예. 이렇게 지금 루비로망 다들 환상의 포도라고 하는데 이 루비로망 아마 영상도 귀합니다. 그만큼. 그리고 이 루비로망이 이렇게 영상으로 잘 오픈이 잘 안 됩니다. 저도 지금 허락을 받고 지금 영상을 찍는데 이걸 하고 나면요 질문도 많이 오고 또 방문도 많이 합니다. 그러다 보면 자꾸 사람들이 만지거든요. 만지면 아무래도 상처가 나기 때문에 이 귀한 포도, 이 고급 포도인데 좀 부담스럽거든요. 해서 이제 봉지도 지금 국내에 루비로망 전용 봉지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수입된 작년까지 아마 수입 안 된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금년 수입이 다 됐는가 봐요. 이렇게 수입된 봉지를 쓰고 있고 일본에서.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갓을 씌웁니다. 갓을 씌우고 나면 옆면 측면에서 가는 빛으로 해서 척광도 무시 못 하거든요. 반사된 광인데 척광으로 해서 나중에 색깔이 아주 곱게 나는, 즉 보석 루비처럼 곱게 나는 그런 포도를 만들어낸다. 하여튼 현재까지 혼자 독학하면서 이렇게 만들고 계신데 독학하면서 만드는 작품치고는 대단히 보기 좋습니다. 착과도 많이 시켰고 이제 문제는 관건은 이제 얼마큼 맛있게 이거를 잘 익히느냐, 이제 이 관건인데요. 이제 그러면 결국은 수분 관리, 그리고 이제 잎 관리, 잎만 잘 농사를 지면요 남은 모든 게 따라옵니다. 제가 감나무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. 잎 농사만 잘 지면 감은 따라온다. 우시장에 소 몰고 갈 때 꽃피만 잡고 가면 소는 따라온다.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이제 관건은 지금부터 이제 이 잎 관리입니다. 잎에 일소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고, 그리고 잎이 건강하면 과일은 튼실하게 맛있게 잘 성장한다 라는 말씀드리고, 저 역시 사실 루비로망에 대한 특별한 지식은 없습니다. 아직 정립된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저도 역시나 계속 공부하는 입장이고요. 공부하는 입장인데 저도 오늘 와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동안 접한 지식, 책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접목해 봤을 때 이렇게 성장하는구나, 저도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배워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. 하여튼 이 영상 보시고 루비로망 농사 시도하신 분들 제가 드린 몇 가지 말씀들, 특히 이 고온기에 가리가 결핍되면 이 가장자리가 이렇게 마르긴 탈 수가 있다, 이런 부분들, 그리고 마그네슘 결핍이 오지 않도록 마그네슘 연면 시비, 그리고 밑에 관주로도 좀 관주를 해주시고요. 그리고 칼슘, 여름철에는 칼슘 2번 내지 3번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. 칼슘, 칼슘은 뿌리를 통해서 석회를 줬을 경우에 체간부가 아닌 물간부로 이동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흡수가 되지 않는 만큼 연면 시비로 보충할 필요가 있다,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. 오늘 이렇게 루비로망 함께 볼 수 있는, 그리고 관심이 가는 이 루비로망 아직 기술 노하우가 정립 안 됐다 보니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부직포로도 이렇게 싼 것도 있고 그냥 투명만 한 것도 있고 이렇게 갓을 씌운 것도 있고, 이 농가에서 지금 연구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. 이게 제 보통 꼼꼼한 사람 아니면 이렇게 연구를 못 하거든요. 하여튼 밭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요. 진짜 그림처럼 해놨는데 이제 결과는 가을에 이제 수확하는 것이 이제 아마 수확하고 그때 이제 모든 성적표 나오겠죠.
하지만 요게 또 계기가 돼가지고 아마 내년도에는 지배인 처리도 이제는 아무리 막 일을 하고 싶고 뭐 밤이 왜 있나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. 일하고 싶어가지고 그렇다면 내년에 아마 좀 조정이 되지 않겠나. 이 보시다시피 봐요. 이게 지금 붙였다는 것도 그냥 안 따고 이렇게 선술에 끌고 다니면서 바로바로 담습니다. 이 정도로 꼼꼼하게 잘 관리하십니다. 참고로 이렇게 하시고요. 제가 영상 오늘도 길어졌네요. 제가 자꾸 영상을 찍다 보면 자꾸 말이 많아지는데 제가 알려줄 거 자꾸 알리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. 현재 온도 29.5도 이렇게 요게 일소 관계 보이는데 이건 일소입니다. 햇빛 탔는 겁니다. 이게 일소 현상은 아까도 했지만은 마그네슘과 칼슘 결핍이 있으면 더 빨리 옵니다. 왜? 잎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. 그래서 여름철 고온기 때 그 마그네슘, 칼슘 연면시비 하셔가지고 이 관리 잘 해주시고요. 그리고 고온기에 그 흡수가 잘 안 되는 가리. 참고로 그 가리하고 칼슘은 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. 서로 기량작용하기 때문에. 그런데 마그네슘하고 뭐 석회는 거라 하셔도 되고요. 예,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, 오늘 이렇게 제가 루비노막 농가 사례에서 보고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. 그래서 루비노막에 관심 많으신 분들 참고하시고요. 또 응용하셔가지고 이런 그 시비 관리, 연민 시비 관리는 뭐 캠벨이나 샤인머스켓 큰 뭐 비슷하니까 요즘 최근 신는 뭐 대항옥도 마찬가지고요. 그렇게 비슷하니까 그래 아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예, 오늘도 늘 건강하시고 항상 건강한 웃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